이제는 모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물과 모든 가정에는 이제 다양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은 이제 음량과 같은 내적 모순과 남녀와 같은 이제 외적 모순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운동과 발전은 이제 사물의 외적 모순이 아니라 내재적 모순을 기본 동력으로 삼는다. 그래서 모순되는 두 개의 측면 혹은 모순되는 두 개의 존재 중에서 자본가처럼 지배하는 쪽이 있고요. 이건 주요한 측면이 되고 노동자처럼 지배당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건 부차적 측면이 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말기에서 사회주의로 진행될 때는 노동자가 주요한 측면이 되고 자본가는 부차적인 측면이 됩니다. 또 모순에는 이제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순은 사물에 존재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지만 각각의 사물들은 또 그 모순을 자신의 성질에 따라서 특수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노자 간의 모순은 보편적인 거지만 제육주의 국가에서와 식민지 국가에서의 노자 간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자본 간의 모순이 이 기본 모순이고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의 모순, 자영업자와 대기업 간의 모순은 이제 부차적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사물의 발전 과정 속에서는 이제 많은 모순이 있는데 그 중에 주요한 모순이 존재합니다. 주요한 모순의 해결이 우선되며 이 주요한 모순에 의해서 다른 부차적 모순도 영향을 받습니다. 사물의 발전 과정에 따라서 이러한 주요한 모순과 부차적 모순은 서로 위치가 뒤바뀌어 다시 말해서 주요한 모순이 부차적 모순이 되고 부차적 모순이 주요한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한 모순은 개인, 정당, 계급, 민족 등 모든 주체나 주체적 집단이 당면한 현실 또 특정한 단계에서 지도적 결정적 역할을 하는 최우선의 당면 과제입니다. 이러한 주요한 모순은 이제 근본적인 모순의 변화, 예를 들어서 노자간, 자본주의 극복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당면한 단계가 변화하면 이 주요한 모순도 완화되거나 일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제국주의에서 지배받고 있는 식민지의 경우에 민족 해방처럼 먼저 해결해야 될 당면한 모순이 주요 모순입니다. 하지만 남한처럼 이제 미국의 영향력 지배를 받으면서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이러한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 모두 주요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력하거나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모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순의 성질에 따라서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대적 모순은 강압적이거나 투쟁으로 대응해야 하며 비적대적 모순에 대항할 때는 차후에 이것을 적대적 방법으로 해결할지 아니면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비적대적 방법을 해결할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는 일방이 타방을 극복해야 될 적대적 모순이지만 노동자와 관료, 자본가와 관료는 반드시 그 일방이 타방을 극복하지 않고 쌍방이 타협을 통해서 공존할 수 있는 비적대적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인식은 이제 실천을 통해서 그것을 검증함으로써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성 인식은 물질이 인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처럼 하나의 주어진 인식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형태로 주어진 경험을 얘기합니다. 이성 인식은 감성 인식이 사회적 실제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사회적 실천의 방법을 통해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성 인식을 기본으로 해서 주어진 인식을 기본으로 해서 이러한 이성 인식이 발전되고 그렇지만 이러한 발전된 이성 인식도 서로 간의 상호작용과 실천에 의해서 진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식이 대상 또는 물질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인간이 대상 물질에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실천론에서 얘기되는 겁니다. 특히 주관적인 감성 인식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워특동의 실천론에서 이론적인 지식과 간접 경험으로 구성된 객관적인 내부 세계의 조건은 인간의 의지, 이 감성 의식의 주도적 역할로 인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